강민호 FAC도. 근데 그 지금 단장님이 헤리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팀 포수진이 사실 답이 없긴 해요. 1번 헤리티지, 2번 팀 포수진 상황인데 그 유강남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정복은, 손성빈, 강승구, 백두산 이런 선수들로 우리가 시즌 치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몸값 올리기가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박지엽 선수는 군대를 가야 돼. 일단 부상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요거 영입할 수 있으면 강민호 선수 오면 좋습니다.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강남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9월 8일 라이브 방송이고요. 강백호, 강민호 이렇게 FA일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냥 다 현실적인 거 떠나서 그렇게 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백호 잡을 여력이 안 된다? 근데 여력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특히 프로야구는 그냥 구단주의 의지거든요. 뭐 롯데가 아무리 뭐 그렇다 얘기한다 한들 사실 국내 5인가 대기업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특히 신동민 구단주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구단주의 금일봉으로 선수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본인만 원하면. 유민님, 다른 사람들 의견은 너무 안 들으시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저는 뭐 타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견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저는 제 주관이 있고 저는 뭐 항상 밝히듯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죠. 비전문가고요. 그냥 일반 팬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뭐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제 생각을 굳이 바꿀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관을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맞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남기시면 되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을 한다거나 또 제 생각을 입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건강한 의견 교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란 게 없으니까 스포츠를 본다는 관점 자체가 그렇고 어디 보자. 김태형 감독이 사달라면 사줄 것 같다. 부임하고 어찌든 간 FA 영입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좀 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자. 강민호 선수 올 수 있다면 좋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강민호 선수 거는 그냥 감성 이성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성적으로도 오면 팀 전력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뭐 에이전트가 이제 리코라 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근데 강민호 선수 본인도 사실 부산이란 도시 자체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있는 걸로 다 이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집도 부산에 있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돈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C등급인가 부담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강민호 선수 입장에서는 은퇴하고 부산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왜냐면은 일단 가족이 다 부산에 있고요. 또 부인 그 아내분이 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터트리면 됩니다. 네. 심리 안정님 셀캡은 AG도 터트렸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도 한 해는 어차피 벌금만 내는 거라 사실 구단 측에서 벌금 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국 프로 스포츠에서 돈 문제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시당초 펫스포츠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모기업의 돈으로 굴러가는 게 크고 구단주가 야구를 좋아하면 말 그대로 현실 프야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돈 문제는 팬들이 걱정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가 생각보다 돈 안 쓴다. 돈 많이 썼습니다. 당장 우리 감독님 24억짜리예요. 네. 돈은 잘 쓰는데 이상한 데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동빈 구단주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것 같은 게 돈 달라는 거 다 줬는데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돈은 많이 냈어요. 일단 감독님이 24억이라니까요. 우리가 3년에. 돈 많이 써요. 최고 대우인데 감독님이. 그 돈이면은 뭐냐 그 준첩급 FA도 사올 수 있는 돈인데요. 맞아요. 참 그쵸.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것도 제주고 그냥 그 돈 모아서 S급 샀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러니까 유돈도 너무 비싸게 샀다. 결론이 그렇게 돼버렸죠. 뭐 영입할 때는 또 기대를 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A 선수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야구 보면서 느끼는 게 시즌 중에 예상한 선수가 온 경우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 약간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약간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영입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영입 뜨고 나면은 아니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고 띠용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모든 FA가.
그래서 올 시즌 FA 시장도 사실 이런 수도 있고요. 전혀 예측을 못한 선수가 올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쵸. 민병헌 선수는 진짜 패닉바이의 전형이고 네. 단장 중심의 프런트 야구. 근데 그 얘기도 참 옛날부터 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단장 중심의 프런트 야구 해봤습니다. 근데 단장이 미스터 성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봤는데 문제는 단장이 이제 좀 특출나신 분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할 거 다 해봤어요. 물론 단장의 더 훌륭한 단장님을 뭐 구해 뭐 영입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구단주 입장에서는 참 깝깝한 게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해봤는데 왜 성적이 승률 4할 5푼 안팎에서 고정 상태지? 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주입니다. 어떻게 해도 4할 5푼 정도는 해요. 또 완전히 성적이 망하지도 않고 일본 롯데도 성적이 안 좋죠. 사실 일본 롯데도 꾸준히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국 쪽보다는 우승 의궤도 가끔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남기도 했고, 근데 하나에도 돈 싸움에서 밀리는 팀이 아니라서 사실 돈으로는 하나도 뭐 절대 안 집니다. 하나가 노시안 선수를 놓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가 진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커가지고 반드시 내가 부산에 오겠다 그런 거 아니면 쉽지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한신은 우승했습니다. 한신은 오늘인가 어젠가 우승했습니다. 노시안 선수는 그쵸, 기본적으로 잡으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묶으려고 할 건데 진짜 뭐 노시안 선수가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거 아니면 아마 시장에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렇고 자, 기사들이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자, 근데 기사들이 사실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자, 일단 뭐 신인 드래프트 얘기가 있는데 저는 신인 드래프트 쪽은 아마추어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 40%대 많이 높게 보네요. 지금은 사실 거의 힘들어 보이는 느낌인데, 그렇고 이런 건 진짜 악의적인 기사죠. 레일리 선수는 언제적 레일리 선수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참 별로 영양가 있는 소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하나죠. 그죠. 하나는 지금 모기업이 최대 실적이죠. 방산 산업이 워낙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돈으로는 절대 안 밀립니다. 네, 그리고 샐러리 캡 자체가 사실 너무 적게 잡혀 있긴 해요. 전부 다 샐러리 캡이 지금 찰랑찰랑 거리는 상태라서 찰랑찰랑 거리는 상태라 가지고 아마 이게 좀 논의가 있을 거예요. 이 샐러리 캡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줄이는 게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아마 있지 않을까요? 올 시즌 끝나고 나서. 너무 적죠. 그러니까 시장은 커졌는데 너무 그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국내 토종 10승 보장 한 명만 데리고자 그 정도 선수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FA 시장이 단연 계약 생기면서 괜찮은 선수는 시장에 잘 안 나와요. 그냥 구단하고 어떤 마찰이 있거나 애매하거나 한 거 아니면. 2차 드래프트는 롯데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자였죠. 그래서 롯데는 35인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군대를 이민석 선수라든가 미리 갔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묶으려면은 그런 부분이 아시고, 사실 35인 밖에는 진짜 로또 아니면 잘 없습니다. 35인이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위커슨 터커 마이너에 잘하고 있다는 소식. 뭐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자, 그렇고 10승 그쵸, 어렵고, 구승민 선수는 뭐 올해는 안식년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있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뭐 잘해주기를 기대를 해야죠. 우리가 뭐 더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도를 해야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선수고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엄상백 선수도 그 돈을 받는데 10승이면 이제,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 정도면 가성비로 잡은 게 맞아요. 지금 시장 현황을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새로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를 한번 오픈을 해볼 거고, 또 나오는 선수들에 따라서 얘기를 할 게 생기겠죠. 이제는 제법 중복 선수들이, 우와 세상에 좀 소름 돋는데요. 왜 소름 돋았는가? 누구 나왔나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무섭네. 아니요, 최동원 선수면 제가 반응이 이렇지 않았을 거고, 반응이 좀 실소였잖아요. 자, 방금 언급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직전에 언급한. 자, 바로 직전에 언급한 선수. 룰루라나님 정답입니다. 네, 한현희 엄상백 선수 스페셜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페셜 카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엄상백 선수가 나왔습니다. 얘기하자마자 나오는 것도 참 재밌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엄상백 선수가 나왔고요. 자,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은 잠깐 이제 퀴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선수는 키움의 신인 선수고요. 너무 신인 선수가 많지만 키움의 신인 선수고, 근데 이게 좀 쉽다. 그냥 올해 전체 1번. 네, 올해 전체 1번입니다. 올해 전체 1번. 자, 올해 전체 1번이면 김윤아 선수는 올해 선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드래프트 전체 1번 선수. 네, 정현우 선수. 네, 정현우 선수입니다. 정현우 선수도 조금 부침이 있다가 다시 잘하고 있죠. 이제는 좀 감을 잡은 모습이고,
정현우 선수의 시즌 성적을 한번 볼게요. 시즌 성적은 막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최근에 그래도 약간 감을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선수니까 당장 결과보다는 이렇게 자라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또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감보아 선수는 같이 가지 않을까요? 네, 두 명을 다 도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감보아 선수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발전할 게 더 많으니까 감보아 선수는 계속 가는 게 기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벨라스케지 선수는 뭐 당연히 뭐 같이 갈 수 없죠. 감보아 선수는 재계약한다고 봅니다. 별 일 없으면, 뭐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면. 자, 그리고 위커슨 선수는 다시 올 일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위커슨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근데 나이는 그 사이에 또 2년 더 먹었죠. 그래서 떠났던 선수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꿀 때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바꿨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 준수한 선수니까 그대로 같이 가자. 이거는 저는 사실 너무 뭐랄까, 그냥 너무 만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야구라는 게 결국은 우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우리가 5할 승부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벨라스케지 선수같이 실패를 해도 도전을 해야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야구 못하고 뭐 항상 하위권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7, 8등 하니까 5위만 해도 감지덕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인드죠. 그럼 뭐 공부 못한 사람은 평생 뭐 공부 못하고 살아야 되나? 1등 욕심 낼 수 있잖아요. 그렇고, 자, 다음 선수는 이제 이 선수는 벌써 세 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 원클럽맨. 이건 바로 맞추실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왔어가지고. 자, NC의 원클럽맨. 네, 소소한 고양이님 정답입니다. 박민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중복이 슬슬 되기 시작하네요. 이제 꽤 많이 오픈을 했다 보니까. 자, 박민우 선수고, 자, 첫 번째는 이제 스페셜 카드가 엄상백 선수가 나왔습니다. 첫 팩부터 스페셜이 나왔으니까 제법 시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팩이 뜯어봤고, 자, 이제 또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서 또 다음 카드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야구가 오늘 없다 보니까 큰 어떤 기사 같은 것도 없고요. 내일 일정,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매치업은 참 권희동 선수도 푸차죠. 매치업은 와이스 대 박세웅인데, 근데 참 한 번만 좀 괜찮게 공략했으면 좋겠다. 저도 치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동네 분위기를 봤을 때 물론 뭐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약간 경기를 못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냥 비가 오는데 이제 그라운드 사정 취소가 아니면 비는 경기 시간에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라운드 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같고, 게임할 시간 되면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내일은 중앙 상단석 완전 꼭대기 3루 쪽에서 예정이고요. YSD가 5회쯤 들어가야 할 듯 현명하신데요. 근데 YS 선수도 9일 만에 등판이라서 오히려 초반에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1회에는 YS 선수도 매번 조금 뭐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자가 그래도 한 조금 나가고. 근데 항상 그 찬스를 못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회 때 보이넷 나오고 그래도 조금 이제 2-3명 정도 나갈 때 점수를 꼭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찬스가 보통 마지막이더라. 이런 좋은 투수들하고 만날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mm 정도예요. 와이스는 초반에 틀어야 된다. 맞습니다. 박세영 선수도 그쵸,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최근 경기는 좋았으니까요. LG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또 했으니까 또 좋은 투구를 해주리라고 우리가 뭐 응원을 해야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약간 퐁당퐁당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잘해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 그렇고 와이스 선수가 14승인데 롯데한테 4승을 했군요. 그냥 호감 비호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까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와이스는 보고치기 안 되고 노리고 들어가야 한다. 그쵸? 보고치기라는 게 어렵겠죠? 보고 친다는 건 사실 이대호 선수 정도 돼야 보고 치는 거고, 1선발급이죠. 당연히 2.95인데요 평균 자책이. 근데 이제 롯데전을 빼고 보면은 진짜 폰세 선수처럼 완전 압도적 공도 못 건드리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좀 짜내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전공법으로 우리가 공략이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좀 짜내기 야구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선수들한테 믿고 맡겼는데 내내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감독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비는 안 오네요. 예보는 비 예보인데, 근데 이게 예보가 워낙에 안 맞아가지고 그 당일 돼봐야 알아요. 진짜 뭐 미리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상청 기준으로는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근데 강수량이 굉장히 작아요. 강수량이 보면 다 1mm 뭐 이래가지고 비가 와도 뭐 거의 할 것 같고, 아큐웨더 기준으로도 비가 뭐 많이 오진 않고요. 근데 이때 이제 5시에 비가 좀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웨더 채널이 또 비 별로 안 오고, 그러니까 해봤자 다 많이 오진 않습니다, 비가. 그래서 안 할 확률보다는 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황성빈 선수가 작전으로 계속 흔들어야 된다. 윤동희가 와이스 상대로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라인업은 감독님이 잘 짜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어떻게 저렇게 해봤자 어차피 라인업은 감독님 줄 때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우리는 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도 맞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지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그냥 감독님 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 나올라 했더니 충청도는 비 올라오네요. 비가 거기 있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볼까요? 하나가 지금 플러스 11, 플러스 21이에요 하나가? 언제 이렇게 올라갔대? 가의 맛은 봐야지. 뭐 5위에서 컷아웃 해도 뭐 가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해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보다는 하는 게 당연한 팀이 돼야지 팀이 강해지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게끔, 가이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쪽보다는 거기에 뭐 맞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즌은 이미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하나전 전패하면 진짜 뭐 거의 데드라인에 다다르겠지만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냥 야구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잘 풀렸네요. 가정하에 오히려. 근데 개인적으로 야구 볼 때 상대팀, 그러니까 경쟁팀이 이기고 지고는 저는 별로 의식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이겨야지. 그게 뭐 우리가 저라 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남은 경기에 최대한 잘 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5할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5할은 하고 그 시즌 내내 못 쳤던 선수들한테 한 번만 쳤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건.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뭐 창피하니까 그냥 한 번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무기력하게 당하지 말고,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뭐 하나 팬분들도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 21의 2위 팀인데 뭐가 그렇게 아쉽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1위 팀도 아쉬운 것만 보이는 게 야구라 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자, 이제 또 다음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채팅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후반기에 상대 에이스 도장 깨기. 근데 그때는 뭐 타선의 무게감이 다르죠. 그때는 뭐 홈런 타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손아섭, 이대호, 최준석, 강민호 뭐 이랬었는데 타선 자체가 아예 뭐 다르죠. 뭐 개인 타이틀, 그냥 항상 롯데는 제 개인 타이틀로 위로하면서 끝냈던 것 같은데 몇 년째야 이게. 참 이것도 참 지치네요.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고 실 후반기는 전설적인 레전드였죠. 레전드를 썼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남달랐던 것 같고, 두 번째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님 반갑습니다. 자기 전에 맨날 들으신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자장가 혹은 출근길 메이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일상에서 함께 한다니까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크업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두 번째 카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근데 몸 키우는 것도 그게 받쳐주는 몸이 있고 근육을 못 이기는 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가 몸이 키웠다가 몸이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수마다 몸이 버틸 수 있는 그게 다른 것 같아서 그거는 천편일률적으로 벌크업 해라 이런 얘기는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수마다 그 이상적인 몸 밸런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선수는 할 수 있지만 안 되게 키웠다고 또 밸런스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유연한 건 전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런닝은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런닝은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닌가, 적어도.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간보아 선수가 런닝이 진짜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 체력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은 말씀대로 진짜 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근육량 이상을 넘겨버리면 그게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터지는 거. 강민호 FAC도. 근데 지금 단장님이 헤리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팀포 수진이 사실 답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1번 헤리티지, 2번 팀포 수진 상황인데 그 유강남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정복은, 손성빈, 강승구, 백두산 이런 선수들로 우리가 시즌 치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몸값 올리기가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박지엽 선수는 군대를 가야 돼. 일단 부상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냥 요거 영입할 수 있으면 강민호 선수 오면 좋습니다.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강남 선수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허진님 반갑습니다. 근데 뭐 에이전트는 엄플하는 게 일이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팀에서 생각을 하겠죠. 어찌건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롯데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루 선구가 안 되는 것도 결국 부상 후유증이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서 본인 생각이, 근데 이제 이 포수 라인업을 보면은 42살 강민호보다 이 사람들이 나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유관원 선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개인적으로 파란피 발언은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상황이 그 계약 첫 해 스프링 캠프에서 그 양준혁 위원하고 인터뷰를 같이 하는 자리였거든요. 이제 가운데 아나운서 분 끼고 되게 가볍고 화기애애하고 유쾌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양준혁 선배가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안 하는데 글자로만 보면 되게 좀 배신자 느낌이 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양준혁 선배가 또 앞에 있고 하니까 또 파란피로 가장 유명한 분이니까 그게 맞춰서 그냥 얘기한 게 너무 헤비하게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뒤에 은퇴 후를 생각하면 사실 마이너는 롯데에서 보내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쵸. 소속 팀에 일단 갔으니까. 근데 이제 뭐 롯데 팬들한테는 조금 상처가 되는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 발언 자체는 되게 엄청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고 강민호, 강백호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뭐 빼빼라도 많이 사모해야 되나? 근데 올해 많이 팔아줬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 허진님 말씀처럼 저도 그냥 응원가는 참 불러보고 싶네요. 다 떠나서 그냥 낭만으로다가. 네. 펀딩하면 강민호 펀딩하면 근데 진짜 돈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합니다. 강민호 펀딩하면 낭만이라도 챙기자. 울 것 같아요. 뭔가 그거는 강민호 선수의 감정을 떠나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뭔가 울컥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근데 뭐 언플로 터트리고 있다. 근데 뭐 저런 거는 근데 롯데 강민호 근데 팝송이라 가지고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유민님 말씀처럼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은퇴 경기 때 노래는 같이 불러야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강백호 선수 나이 어린데? 나이 때문에 못 갈 나이는 아닙니다. 99년생인데 뭐 나이는 미국 가면 제일 좋은 나이죠. 나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성적이 조금 아쉬워도 더 크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요. 최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니까. 근데 삼성하고 어찌됐건 그 클래식 시리즈로 사이가 좋으니까 어디서 은퇴를 하건 합동응원가는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데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사직에서도 하고 뭐 나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카드를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롯데 선수가 네 번째로 나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팀에서.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거의 아실 것 같아요. 롯데 선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역시 홉저그님이 애청자시네요. 네. 자, 김원중 선수입니다. 네.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등을 뽑으러 간 김원중 선수입니다. 네, 1등을 한다면. 네. 왜냐면 우리 팀의 그 마무리 잔혹사를 제가 너무 온몸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긴 시간 마무리를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가혹했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인 거는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쵸. 선배로서 역할도 되게 잘하고요. 이만한 선수가 잘 없어요. 아쉬운 점도 물론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김원중 선수가 없었다면 올 시즌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김원중 선수가 타팀 이적을 했다? 그러면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김원중 선수가 올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죠. 진짜 모네도 한 10번 더 졌을걸요? 진짜 모네도 10번 더 졌을 것 같아요. 30세이브를 누가 대체합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선수의 기중함을 느끼는 거는 이 선수가 못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선수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좀 답이 나와요. 네, 마무리가 특히 우리가 7화 말에 경험해봤잖아요. 김원중 선수 일주일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마무리 자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메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또 올 시즌 느껴봤으니까 진짜 김원중 선수는 굉장히 소중한 선수다라는 생각이고, 그 150 세이브 유니폼 언제 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실물은 이쁘게 나올 것 같이 기대하고 있네요. 왜냐면 그 샘플하고 실제로 받은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전준우 선수 유니폼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김원수 보냈으면 내년 이제 올해 FA 때 이영화 사와야 되나 이러고 있었겠죠. 투수 FA는 전 생각 안 합니다. 투수 FA는 어지간하면 사오는 거 아니라서 딱히 뭐 압도적인 투수도 없고요. 우리 팀에 또 뭐 좋은 투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수 FA는 저는 뭐 별 생각 안 합니다. 김원중 선수 어깨 안 좋은 것 같은 건 저도 걱정이에요. 그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관리를 좀 세밀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구승민 선수도 부활할 거라고 응원을 하고요.
키키님 드래프트. 근데 이 얘기 맨날 나오는데, 네, 그 조금 냉소적으로 말하면 과연 롯데가 전체 1순위 선수가 온다고 잘 할 수 있을까? 2일 드래프트 전체 1위 김진욱. 네. 아, 손성빈인가요? 전체 1위는? 전체 1위 손성빈인가요? 아무튼 한국 야구의 전체를 생각하면 전체 1번이 롯데에 오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요, 사실. 박찬호 선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굳이 영입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호 선수는 저는 21인 주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하현승 선수도 한국 야구를 위해서 딴 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류건아는 당시 상황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승현 선수도 데뷔 시즌은 잘했습니다. 이거는 류현진 선수가 진짜 다 특출난 거지, 나승현 선수를 뽑은 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상황은. 왜냐면 고교 랭킹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나승현 선수가. 류현진 선수는 어린 나이에 토미존을 한 선수였고요. 근데 나승현 선수도 데뷔 시즌에 나승현 선수도 진짜 혹사당했죠. 그래서 미안해서 매니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롯데가 그런 건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 대한 복리 후생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이런 좀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쵸, 나승현 선수가 당시에는 뭐 당연히 뽑아야 되는 선수였어요. 그거는 사이드암으로 150, 30 던졌기 때문에. 마승민 선수. 그리고 그 나승현 선수 시절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던지는 게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랐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드래프트 당시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어떤 평가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자, 윈도우님, 자, 믿고 뽑아야죠.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냥 가볍게 웃자고 한 얘기고, 그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던가 그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야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키워야지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뭐 해봤자 제가 야구 본 거밖에 없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육성해야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고, 그냥 잘 뽑아서 잘 키우면 좋다. 근데 지난 제가 본 20년 년의 세월을 봤을 때 우리 팀에 와가지고 평가 좋았던 선수 중에서 꽃을 제대로 피운 선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미르 선수는 투수, 타자. 근데 이것도 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타자로서는 타격 폼이 너무 거치다라는 느낌이긴 해요, 지금은. 그래서 상무에서 그 부상 회복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간단한 게, 부상 회복 이후에 결국은 구속 구위가 어떻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부상을 회복해서 공이 그런 위력에 똑같이 나오면 투수로 계속 갈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오면 타자 쪽으로도 생각이 진지하게 하게 되겠죠. 그런 것 같고, 어디 보자. 한태양 선수도 다듬을 게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타자로 들어온 선수고,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니까요. 전미르 선수 영상이 올라왔다고요? 아, 진짜 올라왔네요. 자, 전미르 선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60, 김태현 선수군요. 올라왔네요. 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틀면 제가 저작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전미르 선수는 비주얼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스타성이 있어요. 전미르 인기 요인, 스타성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을 미치게 하는 뭔가가 있는 선수예요. 그냥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난 그런 열정 같은 게 느껴지는 선수고, 그냥 스타성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헙저그님 말씀대로 좋은 선수는 자리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일루가 무슨 뭐 초롱성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팀 지금 포지션 중에서 그 이 선수를 밀어낼 선수가 없는 자리는 없어요. 압도적인 주전이 있느냐,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에 좋은 선수는 데리고 와서 자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고 강백호에 배팅할 것 같다. 이게 구단주의 마음에 따라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스타는 원래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게 스타입니다. 모든 스타는 다 그렇죠. 다 그렇고, 자, 카드 얘기하다가 좀 많이 넘어왔는데, 아, 맞아요. 전미르 선수 잘할 때 대구의 건어물, 네, 아버님이 하시는 건어물지가 할 때, 조인선님 말씀처럼 저도 한동희, 강백호 시너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두 선수가 워낙에 절친한 사이고 또 좌우 거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퀴즈로 가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연관관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선수는 삼성 선수인데, 앞에 김원중 선수 나왔었잖아요. 올 시즌에 김원중 선수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까지 해서 맞춰볼게요. 자, 삼성의 선수인데 올 시즌에 김원중 선수하고 굉장히 강력한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저는 롯데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OST님 빠르시네요. 네, 김영문 선수입니다. 이성규 선수도 물론 뭐 서로 워낙 베프인데, 우리한테는 잊을 수 없는 말로 홈런을 선사했던 김영웅 선수입니다. 참 부럽죠, 김영웅 선수 보면은. 아무튼 김영웅 선수까지 또 나와봤고요. 다음 선수는 KT의 선수고, 그 얼마
직전 경기에서 5타수 5안타를 친 선수입니다. 네, 이러면 아마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직전 경기에서 5타수 5안타를 쳤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모범 FA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 주스님, 네, 정답입니다. 허경민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쳤는지 네, 자, 좀 기가 차더라고요. 너무 잘 쳐가지고 허경민 선수가. 허경민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허경민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역시 내고 있네요. 2할 8푼 3리, 3할 6푼 출루율, OPS 0.713. 네, 물론 이제 성적이 젊을 때 비하면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역시나 뭐 본인 역할은 충실히 잘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치 이상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허경민 선수는. 허경민 선수 벌써 나이가 90년생이니까 벌써 36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허경민 선수가 50억이었나요? 얼마였지? 30억이었나? 아, 허경민 선수가 4년 40억이군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FA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산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너무 남는다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좋은 감정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항상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남는 거니까. 뭐 KT는 좋은 선수를 잘 영입을 했죠. 자, 그렇고 한현희 선수보다는 허경민 선수가 훨씬 낫죠. 그 역할 하는 걸로 생각하면. 한현희 선수는 작년에는 고생은 많이 해줬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지 자기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A를 많이 썼다는 거지 우리가 기대한 역할을 해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허경민 선수 정도면 잘해주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현희 선수는 퓨처스 경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감독님이 쓰질 않네요. 그러니까 경기에 아주 못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안 써요. 저는 사이드한 불펜 놓고 하니까 확장 엔트리 때는 쓸만하다는 생각인데 아예 한현희 선수는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올 시즌 2번 나왔나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올 시즌 3경기 나왔습니다. 3경기. 그리고 그 깜짝 선발에 나왔을 때 심지어 그때 괜찮았잖아요. 잘했는데 이렇게까지 수납을 할 일인가라는 생각입니다. 학장 엔트리든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한현희 선수가 옵션이 많았죠. 총액은 4년 36억이라 그러는데 보장 금액은 15억도 안 될 겁니다. 15억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도 뭐 퓨처스도 좋진 않은데 근데 또 최근 경기들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확장대는 올라올 만도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확장대 올라온 정성종, 박진영 선수 아예 안 쓰는 거 보면 그게 제일 답답하죠. 투수도 별로 없는 팀인데 엔트리를 자체적으로 작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한현희 선수는 이러고 있고요.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